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아 TV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후보의 경선으로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압축이 되어서 2대2 이와 같은 찬반과 탄핵 찬성 반대 이 둘로 2대2로 나누어져서 이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지도부의 양건 씨, 쌍건이라고 하는 두 사람과 이 윤희숙이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듯하게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지금 균형이 잡혀가지고 공정한 룰로 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권성동도 같이 이런 말을 했네요. 예,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중도 확장에 절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동감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이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숙은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듯이 국민의힘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게 눈에 눈물을 걸성이는 듯하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자 저런 퍼포먼스 쇼를 하면서 저런 그 눈을 하고 말이죠.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거 한참 선거 경선에 있어서도 이 룰에 맞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권성동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자, 이 말을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지지에 동의한다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관련해 상대 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인 제가 여러 차례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런 점 강조해서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당정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과를 같이 동조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으로 인해서요, 권성동이라는 사람 영세와 더불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한동훈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자기에 미달되는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균형을 맞춘다고 하고 과거에 1차 탄핵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회색 본성이 지금도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배신은 영원한 배신자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내부 배신 분열자가 지금 이 균형을 맞추고 가고 또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11% 그리고 모든 언론에 우리는 완전히 쏘갔고 완전히 운동장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어떻게 주군을 이렇게 칼 꽂고 끌어내리고 짓밟아 놓고 그런 다음에 또 원내대표를 하느니 예?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느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은 말이죠. 45%, 50%까지 그 엄동설안에 이 계엄이 얼마나 처음에는 놀래고 잘못된 줄로 알았는데 대통령의 탄핵 반대가 45%, 50%까지 이렇게 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그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상황을 바꾸고 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만 국힘당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처럼 싸워주었더랬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지금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정치는 이념 결사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와 서구처럼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이념이 이 공산주의 최첨단 오리지널 공산 무수원 혁명주의가 위에 있는데 이런 친북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대립과 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념의 핵심적인 것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나서서 싸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더 싸움의 대립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얼간이 회색 분자들, 내각제 권력들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종중주의자들, 그리고 이 두 주군을 이렇게 잡아 먹은 이 살무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무릎을 꿇을 게 따로 있지, 잘못을 빌고 이념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싸워보지도 아니했고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내부 분열자와 이 적과의 내통자들이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윤희숙 당신이 누구간데 그것도 이 전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반미, 이런 그 친북 세력들, 이승만을 부정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념적인 문제에 것을 대립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북한 공산주의 친중 세력과 함께 짓밟아서 지금부터 이 뿌리 뽑고 세운 이렇게 짓밟아서 뿌리 뽑은 윤 정부를 퇴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함정을 파고 국회에 마비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탄핵으로 몰아붙인 이런 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에 엄동설한 때 이렇게까지 싸워보지도 않았던, 한번 싸워보지도 나와서 이 추운 데서 한번 이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한 존재가 지금 와서 무슨 눈물을 걸썩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야, 108명이 정말 그 배신자 몇 사람이 아니었더라면은 오히려 방해놓고 반대하고 태클 걸고 적과 동침 손을 잡고 했던 한동훈과 같은 이런 내부 분열 세력, 그 한동훈과 지금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밀어주어서 결국은 무슨 건성동과 함께 뭐 언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집안의 파산을 시킨 1인자, 배신자, 이 배신자로 이 대통령을 짓밟고 끌어내려서 결국은 자신이 건자에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드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당이 민주당처럼 정말 싸울 줄 모르는 데서 모든 원인은 있다. 그들이 민주당처럼 똘똘 뭉쳐서 싸웠더랬으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반드시 이 8대 0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윤 원장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동훈이가 올라온다고 합시다. 앞으로 이 국힘당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부 분열 계속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살무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회색 분자들이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좌파의 사람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당권을 맡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후보 1인자로 올라가면은 이게 당이 존재가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까지를 개선하지를 못합니까? 윤희숙 이 사람은 한동훈 이 배신자, 그리고 내부 총질자, 이런 사람들 부류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부터 우리는 척결해야 되는 때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